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고 열광하는 걸까요? 교육 수준이 높아서 한국 사람이 정이 있어서 또 이런 비용을 하는데 미국 같으면 이제 비용은 너무 했어. 여기에는 돈 쓰지 마. 뉴욕에 별로 슬퍼요. 없어요.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 가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과 삶 사람 산책 김재원입니다. 지금 청계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름다운 이 도시의 풍경,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하버드 한국학 박사이시고 브링엄 영 대학 한국학과 명예교수이신 마크 피터슨 교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반갑습니다. 청계천에 나와 보신 적이 있나요? 있죠. 네네. 최고 좋아해요. 제가 여기 처음 올 때 네네. 아직 깨끗이 못하고 고가도로 지지는 안 했었어요. 옛날에 청계천 모습을 기억하시는군요. 또 지저분한 집도 있었어요. 네. 오사하는 사람이 비만인들 어쩔 수 없이 집을 근처에 지었는데 집 아닌 집 지었어요.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네. 특별히 여름에 이렇게 도심 속에 여유 있는 휴식 공간이 될 줄은 그 시절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거죠. 어쨌든 여유를 줄 수 있는 물이 흐르고 그늘이 있고 산책로가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겐 큰 기쁨입니다. 교수님 처음에 한국 오신 게 몇 년도라고 하셨죠? 65년도 1965년도, 심지어 제가 태어나기 전 6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교수님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잠깐 걸으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합시다. 네네. 그러면 교수님 그때 대학생이셨던 거예요? 재학 중인데 휴학을 조금 보고 교회 봉사 일을 했었어요. 그거 하다가 다시 미국 가서 공부하기로 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아직 전공 없었어요. 우리 미국 학생은 전공을 공부하면서 정하잖아요. 또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난 한국에 끝나고 전공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도 바꿨어요. 거기는 아시아학 없어서 계속 거기 공부할 수 없다고 네. 생각했어요. 원래는 한국학 해야 되는데 한국학 없었어요. 아시아학 광범하게 해야 되는 거. 동양학 동양학. 전공만 있었는데 그 시절만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BYU에서는 아시아학 겸 인류학. 인류학 특수 전공을 네. 하셨군요. 그러니까 BYU로 옮길 때 인류학하고 아시아학 전공 두 개 했는데 나는 BA도 있고 BS도 있어요. 하나는 BS하고 하나는 BA예요. 그렇게 가지고 석사는 하버드 대학교 어플라이 해가지고 됐어요. 하버드에서 한국학을 하신 거예요. 석사하면서 역사, 한국 역사 교수가 하는 일이 매력이 있었어요. 아유, 교수님의 오랜 옛날 이야기를 듣네요. 교수님 다리 아프실 텐데 우리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교수님이 하버드에서 한국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게 몇 년도예요? 완성할 때는 87년. 근데 하버드를 떠날 때는 77년. 시간이 좀 걸렸네요. 교수 생활하면서 또 한국에 직장 생활 했었어요. 한국을 다시 오셨었어요? 저는 한국에 나올 때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아서 공부했는데 제가 미국 할 무렵에 풀브라이트 책임자가 그만뒀어. 그거 어플라이 해가지고 그 책임자 됐어요. 사실 처음에 한국에 봉사활동 나왔다가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전공을 한국학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한국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사람의 정이 있어요. 한국 사람의 정이 있어가지고 외국 사람 내의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여기 문명적인 나라예요. 제가 하나 사건 얘기할까요? 제가 5일 전에 왔어요. 그 다음날에 이 한국 폰은 잃었어요. 잃어버리셨어요? 근데 식당에 있었다가 반포 한강변에 걸어갔다가 택시 타고 호텔 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있었을까? 공원에 없었을까? 아마 택시에 있었을 거야 했어요. 근데 잃어버린 것은 한국에 또 나 찾아요. 꼭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에는 소식 없고 택시 기사한테 전화 걸었어. 혹시 자전거 있는지. 또 난 이찬화로 이찬화에게 전화를 걸어요. 이틀, 3일 동안 안 나왔어요. 없어졌다. 누가 아직 가서 새로운 바꿔서 좀 할 거라 난 염려했죠. 다음날에 가게에 가서 새로운 전화기 원번호를 다시 살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은 이찬화에 메시지가 왔어요. 너 전화를 찾았다. 누구냐면은 여기서 마지막 전화 걸 사람이 아는 학생이에요. 그 사람에게 전화 걸었어요. 나는 택시 기사인데 이찬화를 택시에 발견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미안한 거 4일 동안 전화가 없는데 한국인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어. 그동안 있겠다 이렇게 완전히 믿어봤는데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되겠다. 이게 했어요. 미안하다. 우리 한국 사람을 완전히 믿음을 좀 떨어졌어요. 한국에서는 뭔가를 잃어버려도 반드시 찾을 것이다 라는 믿음. 믿었습니다. 그만큼 문명의 나라다 이런 말씀. 바로 그거요. 아주 문명 나라예요. 사실 1960년대, 70년대에 와 계실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아니 생각했었어요. 65년도에도 사람의 눈빛이 있었어요. 또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당분간 전쟁이 있었고 일제 강점 시대도 있었고 했지만 이거 임시적인 거예요. 회복해가지고 일본보다도 잘할 것이다 좀 생각했어요. 또한 제가 땅 한 10평 정도 명동이나 어디 샀으면은 부자 될 거라고 자신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생각했었어요. 물론 땅을 사진 않았지만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잖아요. 예. 그걸 한국 사람 눈빛에서 발견했다. 있어요. 한국 사람 눈빛이 있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 가지 있어요. 교육하고 교육.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 그 시절부터 교육열이 높았죠. 저는 요새 금속활자 공부 조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금속활자 식지가 구텐버그 앞에 먼저 했다 자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금속활자는 한국에는 금으로 발달하는 것은 좋지만 인쇄는 안 해요. 인쇄는 오히려 목판. 왜냐면은 왜 식지가 기계로 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손으로 한 거예요. 저기 목판은 손으로 하잖아요. 금속활자도 손으로 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목판이 대단한 거예요. 또 오히려 앞에 있었고 또한 한국의 첫 번째 목판의 인쇄, 온 세계의 첫 번째 목판의 인쇄는 한국입니다. 저기 경주에 다라니경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한 두루마리로 이렇게 했는데 751년 그 이후로 책으로 만들었어요. 고려 때부터는 책이 있어서 교육제도가 돼요. 교육제도가 있었으니까 과거 시험 돼요. 과거 시험 있었으니까 중앙정권이 돼요. 혼건주의를 벗어났고 이거 모두 목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목판 없어요. 아주 늦어요. 토쿠가와 시대 조선 중기는 거기서 목판을 발견하는 건데 일본에서는 한국 책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혼건주의 아주 끝까지 20세기까지는 혼건주의 했잖아요. 그것은 지저분해요. 그것은 칼로 하는 거예요. 혼건주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무라이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사무라이 아니고 선비야. 선비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선비는 고려 때부터 고려 때는 정시 정권이 있었잖아요. 제시 정권이 일어난 이유는 뭐였죠? 한 문신이 무신을 수염을 불태워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무신에 계립돼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때부터 문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시 정권은 임시적인 것이고 제시 정권 할 때에도 문신을 위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비는 고려 때부터는 과거 시험은 고려 때부터는 천년 동안 목판 때문에 한국은 문명적인 나라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목판 인쇄술로 시작한 한국 문명 교육의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좋아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새 교육열이 너무 가열돼서 그것은 문제예요. 근데 교육열이 대한민국 때부터 해방 이후로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육열이 아주 천년 됐어요. 다만 해방 이후로 일반화됐죠.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열 가운데는 문제는 학원입니다. 나는 학원은 너무 지나치게 시키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학원들이 90% 문 닫고 10%면 충분하다. 어려운 수학 못하는 사람 아니면 필요한 사람만 다녀라. 그 대신에 학원이 운동하는 학원이 더 좋겠다. 예체능 학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튼튼하게 건강에 좋으신 학생을 만들게. 지금은 한국은 선수는 좀 있어요. 네네, 운동선수들. 주로 올림픽 하든지 야구 선수 하든지. 근데 그 선수들 선수적으로 발전했잖아요. 일반 학교 다닌 사람 아니었죠. 운동만 학교 다녔는데 근데 보세요. 일반 학교 다니는 사람도 스포츠를 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의 체력이 너무 떨어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또 건강상에 조금 더 일반화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는 다양하게 수영은 좋은 거예요. 근데 난 수영풀에 다닙니다. 한국에. 다 성인이에요. 청소년들 찾아볼 수 없어요. 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서
가서 축구하고 배구하고 농구하고 야구하고 이렇게 운동하면은 체력도 기르고 정서적으로도 좋고 다양한 운동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한국의 운동이 재미있는 게 마라톤 꽝이야 이 나라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됐어요. 언제냐면은 65년 이후로. 그때도 그랬어요. 65년은 못해요. 네. 먹고 살기 위해. 근데 최근에 지난 30년간 근데 한국서는 마라톤이라는 개념이 그때 올림픽부터 생겼잖아요. 네. 손기정. 손기정.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일장기 말살 사건. 일본 국기가 있는데 동아일보에서는 대국기로 이렇게 했잖아요. 해고당하고 문 닫았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한국 사람 마라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지금 토요일이면은 여기서 마라톤 길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마라톤 대회가 많이 열려요. 언젠가 작년에 한번 와서 여기 코리아나 호텔에 있었어요. 길이 파는 시위를 위해, 데모를 위해. 근데 이것도 한국의 재미있는 거. 옛날에 데모가 아주 폭력적이야. 체류탄 던지고 또뱅이도 던지고 사람 아플 수 있는데 박근혜 이후로 가족끼리 나와요. 또 촛불. 또 요새는 데모를 위해 의자를 갖다 놨어요. 네. 나 같은 노인들 데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파는 데모 의자는 파는 마라톤 길이에요. 또 재미있는 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쭉 나갔다가 half 마라톤 하는 사람 쭉 나갔다가 그 다음에는 10km, 그 다음에 5km 좀 대단해요. 사실 한국인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 위기를 잘 이겨냈잖아요. 새마을 운동이 그랬고 맞아요.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이 그랬고 맞아요. 또 지금 말씀하신 촛불 시위가 그랬고요. 지금은 초생률을 생각해야 돼요. 출생률이 이제 출생률이. 우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다. 근데 진짜 문제예요. 왜냐면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100명 있으면 지금 이 생산율로 한 세대면은 30명밖에 없습니다. 그 30명은 한 세대로 진학하면은 6명이에요. 그만큼 아기를 낳고 싶어도 사람 없어요. 아기를 낳는 사람은 여자는 20대부터 40대까지 있으니까 가임기 여성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요. 청춘들이. 그래서 나라를 떠나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이번 생은 이걸로 끝이다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또 태어날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면 그 청년들이 또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좋은 나라를 다음 세대를 위해 마련해 드리는데 다음 세대는 없어요. 교수님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버지 같으세요. 네.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 할아버지처럼 말씀하시네 그러실 것 같아요. 애기를 가지라.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잖아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졌잖아요. 많아요. 특별히 한국보다도 못 사는 나라들. 제가 몇 년 전에 대신 가르치라고 학생은 해외 사람, 한 곳에는 동남아 사람, 카나다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또 하나는 모두 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스탄 나라에서 오신 사람들이에요. 다 영어로. 또 한 과목은 한국말로 가르쳤는데 애들 한국말을 아주 못하는 편이면서도 거기 있어요. 열심히 배우려고 하잖아요. 노력을 하는 사실 사람들. 한국어가 어려워요. 외국인이 배우기에는. You're telling me? 말할 것도 없이 어려워요. 저는 한국말은 60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못해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잘하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고 열광하는 걸까요? 한국은 첫 번째 교육 수준이 높아서 또 한국 사람이 정이 있어서 그것만 해도 아주 좋은 나라예요. 또 이런 비용을 하는데 한국의 정부를 좋아해요. 물론 비평하는 사람 있죠. 비평 안 한 사람 없어요. 정부를. 한국 사람들이 정부는 사람을 위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이런 비용해도 우리 다 좋아요. 미국 같으면은 그 이제 비용은 너무 했어. 그러지 마라. 여기에는 돈 쓰지 마. 이런 거인데 근데 한국에는 문명적인 나라니까 이런 문명적인 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제가 한국 올 때마다 오늘 제 호텔은 난 호텔 이번에 19층입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건물이 위에다가 나무 있어요. 아주 대단한 겁니다. 미국 뉴욕에 옥상에 없을 별로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환경, 자연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제가 좀 한국 올 때는 90% 한국 사람은 시골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시골에 정신이 남아 있어요. 또 한국 사람이 퇴직할 때 집을 어디로 해요? 지방에 가죠. 그러니까 자연하고 좋은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한국
한국의 뼈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물론 얻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사실 대한민국은 젓가락 문화잖아요. 교수님도 젓가락질 잘 하세요? 한국 사람보다도 잘해. 특히 동아시아 나라들은 젓가락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만 쇠젓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쇠젓가락 문화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제 보기에는 쇠는 한국의 쇠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릇도 쇠로 하잖아요. 네. 또 지금은 스테인 하지만 옛날에는 노쇠 했잖아요. 또 쇠는 한국에 아주 발달한 것은 금속 활자. 또 쇠는 거북선, 쇠로 그러네요. 덮인 거. 네네. 또 쇠는 이 지구의 첫 번째 실내관입니다. 금관. 금관. 그러니까 쇠에 있어서는 한국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 면으로. 또한 촉각이라고 말하신다면은 저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 세계의 음식이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knife and fork, 하나는 젓가락, 하나는 손. 이제 중동하고 인도하고 아프리카하고 손으로 먹습니다. 근데 젓가락 하는 데가 미국 사람이 젓가락 나라 다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동양 역사 가르칠 때 첫 하루에 그릇은 3개, 젓가락 3개, 근데 안 맞게 틀리게 이렇게 맞췄어요. 짝을 안 맞추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뭡니까? 다 밥그릇이다. 또 젓가락이다. 근데 이거 맞습니까? 해가지고 어떤 사람 알아. 이거 제 젓가락은 제 그릇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로 인하여 문화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그렇죠. 한국, 일본, 중국 서로 다르다는 거. 동아시아권의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듯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교수님이 외국인으로서 바라보시기에 한국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출세. 성공하려고 하는 욕망. 성공하려고. 그것은 고려 때부터 과거 제도서부터 있는 거예요. 또 급제하면은 급제장이 나와요. 거기 출세라고 써 있어요. 그 시절 과거급제해서 관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지금 성공 욕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금 말씀. 돈 벌려고 인정받으려고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선생의 학교하고 100마일 떨어져 있는 네. 시애틀 거기서 한 박사학위가 있었는데 그 박사학위는 중국 사람은 권력, 일본 사람은 돈, 한국 사람은 스테이터스 지위 인정을 지위. 받기 위한.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언급을 좀 했었어요. 세 나라가 특징이 있는 거네요. 특징이 있는 거. 한국은 출세, 성공하려고. 그래서 요새 명함을 얼마 전에 받은 명함, 보통 미국 명함은 간단해요. 한국 명함은 뭐뭐 회장, 뭐뭐 부회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출세했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의 특징이 뭐냐 그거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세요? 한국 학자로서. 걱정해. 아기가 없어서. 아이고. 또 그 말이야. 네, 그거 걱정해요. 근데 제가 한국은 어려움을 많이 극복했다는 것을 네. 봤습니다. 난 목격자입니다. 봤으니까 이것도 극복할 거예요. 제 희망이 있어요. 제 전화를 잃었듯이 다시 찾는 거. 잃어버린 전화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람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교수님 오늘 많이 배웠고요.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인을 사랑하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대한 진정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새겨서 더 좋은 나라, 더 아름다운 한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하버드 한국학 박사시고 미국 유타주에 있는 브링햄 영 대학 한국학과 명예교수이신 마크 피터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는 것보다 그들이 우리를 더 좋아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책과 삶, 사람 산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